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그동안 배웠던 비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비례식을 활용해 볼까요? 시간입니다.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 먼저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사용과 함께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그 전에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아보면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6대4는 18대12와 같다라고 하는 비례식이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두 항을 외항이라고 했었고요. 안쪽에 있는 두 항을 내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식의 성질은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비례식의 성질이었죠.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쪽이네요. 슬기가 전기자동차 전문가 직업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슬기가 보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12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를 구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옮겨와서 충전시간 대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써주면 되겠죠. 12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달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전항인 충전시간에 12라고 써주고요. 후항인 달릴 수 있는 거리에 150이라고 써주면 우리가 충전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충전시간을 네모분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례식을 세워보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구한 다음에 등호로 연결시켜주기만 하면 되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충전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 12대 150 써주고요.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충전시간을 네모분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후항인 달릴 수 있는 거리에 500이라고 써주고 전항인 충전시간에 네모라고 써주면 우리가 비례식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비례식의 성질은 그렇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비례식의 성질이었죠. 자, 계산해서 네모의 값 구해보면요. 12 곱하기 500은 6000이고요. 곱하기 150을 등호 반대편으로 넘겨서 나누기 150으로 바꿔준 다음에 마저 계산해주면 네모의 값은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기 위해 충전해야 되는 시간은 40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방금 전에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성질은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비의 성질이었죠.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충전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 비 불러오고요. 숫자 집어넣어주면 전항에는 12가 들어가겠고 후항에는 150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자동차가 500km를 달리기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이기 때문에 후항인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50이 아니라 50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후항의 3분의 10을 곱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후항의 3분의 10을 곱했기 때문에 전항에도 똑같이 3분의 10을 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후항은 500이 되고요. 전항은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40분을 충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전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에 비해서 비교하는 양인 충전시간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남자친구가 1학기 비와 비율 단원에서 배웠던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시간 대 달릴 수 있는 거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달릴 수 있는 거리는 기준량이고 왼쪽에 있는 충전시간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자, 이 비를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릴 수 있는 거리분의 충전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비율은 150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50km를 달리기 위한 충전시간이 아니라 500km를 달리기 위한 충전시간입니다. 그래서 150을 50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준량의 3분의 10을 곱해야 하겠습니다. 기준량의 3분의 10을 곱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에도 똑같이 3분의 1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량이 500이 되고 비교하는 양은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km를 가려면 자동차를 40분 동안 충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건에 천연 염색을 하려면 양파 껍질 100g에 물 4리터가 필요합니다. 양파 껍질이 25g이 있다면 물은 몇 리터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래요.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의 양과 물의 양에 비해서 기준 양인 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자친구의 이 말, 뭔가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게 하지 않나요? 그동안 선생님은 문제에서 구해야 할 값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정확히 반대로 우리가 구해야 할 물의 양을 기준양으로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았을 때 양파 껍질 100g에 물 4리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양파 껍질 100g에 대하여 물 4리터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파 껍질의 양이 기준양이 되고 물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두 방법 다 사용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죠. 먼저 여자친구 말처럼 물의 양을 기준양으로 해서 비를 쓰고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껍질과 물의 양의 비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비 찾아보면 양파 껍질 100g에 물 4리터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전항에 100이라고 써주고 후항에 4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비 찾아보면 양파 껍질이 25g 있다 그랬으니까 전항에 25라고 써주고 구해야 할 물의 양을 네모로 해주면 우리가 비례식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비례식을 완성했으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습니다. 가 비례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 네모의 값 찾아주면요. 4 곱하기 25는 100이 되고요. 곱하기 100을 등호 반대편으로 넘겨서 나누기 100으로 바꿔준 다음에 나눗셈 해주면 네모의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이 25g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이 1리터라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방법, 양파 껍질의 양을 기준양으로 둔 다음에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양과 양파 껍질의 양의 비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비 찾아보면 양파 껍질 100g에 물 4리터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전항에 4라고 써주고 후항에 10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비 한번 찾아보면 양파 껍질이 25g이 있다 그랬으니까 후항에 25라고 써주고 전항을 네모로 해주면 우리가 비례식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 찾아주면 되겠죠. 비례식의 성질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입니다.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25는 100이 되고요. 곱하기 100을 등호 반대편으로 넘겨서 나누기 100으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하면 네모의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의 양이 25g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이 1리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교과서의 방법 그리고 선생님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같고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비례식에 있어서 기준양과 비교한 양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비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같기만 하면 비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1분의 25로 같고 두 번째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25분의 1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에서는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 기준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전항, 후항, 너는 앞에 있는 항, 너는 뒤에 있는 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방금 전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했으니까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비를 양파 껍질의 양과 물의 양의 비로 한번 써볼게요. 물론 이거 반대로 써서 물의 양과 양파 껍질의 양의 비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양파 껍질 100g에 물 4리터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전항에 100이라고 써주고 후항에 4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양파 껍질이 25g이 있을 때 물의 양이니까요.
있으니까요. 전항인 100을 25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항을 4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전항을 4로 나누었기 때문에 후항도 똑같이 4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항은 25가 되고요. 후항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파 껍질이 25g 있을 때 필요한 물의 양은 1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1학기 때 배웠던 비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교과서 여자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의 양을 기준량으로 더 볼게요. 양파 껍질 100g에 물 4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기준량에 4라고 써주고 비교하는 양에 10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양파 껍질이 25g 있을 때의 물의 양이니까 비교하는 양을 25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교하는 양을 4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자, 비교하는 양을 4로 나눴으니까요. 기준양도 4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25가 되고 기준양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양파 껍질의 양이 25g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이 1리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김밥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이 필요합니다. 연수가 세운 비례식을 보고 가족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려면 밥을 몇 그램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비례식에서 전항과 후항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둬야 되겠죠.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항에 2라고 써 있으니까 전항은 사람수를 의미하고 후항에 400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후항은 밥의 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항인 5는 사람수, 후항인 네모는 밥의 양이 되겠죠. 다음, 연순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그렇죠. 사람수 5라고 써있죠. 연순의 가족은 5명입니다. 다음, 연수가 가족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밥양을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말해보래요. 자, 비례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비례식의 성질 이용해 줄 수 있겠죠. 비례식의 성질은 외향의 곱은 내향의 곱과 같습니다가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400 곱하기 5는 2000이고요. 곱하기 2 등호 반대편으로 넘겨서 나누기로 바꿔주고 나눠주면 네모의 값은 10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준비해야 할 밥 양은 1000g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비의 성질을 이용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비례식 그대로 불러오고요. 전항인 2가 5가 되었습니다. 전항에 2분의 5를 곱했다는 말이 되겠죠. 전항에 2분의 5를 곱했기 때문에 후항에도 똑같이 2분의 5를 곱해 주어야 비율이 변하지 않겠죠. 400 곱하기 2분의 5는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준비해야 할 밥 양은 1000g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비례식의 의미 무엇이었죠? 그렇죠.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 그래요. 비율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례식의 성질은 그렇습니다.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비례식의 성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비의 성질은 그렇죠.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비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하세요. 안녕. 왜 아직 안 나갔어요? 그동안 비교하는 양하고 기준양 열심히 찾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 그동안 그렇게 비교하는 양 열심히 찾으라고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 문제 하나 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극에서 입을 옷을 만들려고 옷감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옷감 1.8m의 가격이 7,200원일 때 옷감 1m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자, 이 문제 분명히 소수의 나눗셈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례식을 배우고 나니까 문제가 조금 달리 보이죠. 자, 비례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항을 옷감의 길이, 후항을 옷감의 가격이라고 두고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감 1.8m의 가격이 7,2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항에 1.8이라고 쓰고 후항에 7,200원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비를 찾아야 되는데 옷감 1m의 가격이 얼마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전항을 1이라고 쓰고 가격을 구해야 할 네모라고 써주면 우리가 비례식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비례식을 세웠기 때문에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하든 B의 성질을 사용하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죠. 선생님은 B의 성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항 1.8이 1이 되었기 때문에 전항을 1.8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후항도 똑같이 1.8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7,200 나누기 1.8은 4,000입니다. 그래서 옷값 1m의 가격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옷감의 가격을 전항으로 하고 옷감의 길이를 후항으로 하는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옷감 1.8m의 가격이 7,200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전항에 7,200이라고 써주고 후항에 1.8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옷감 1m의 가격을 구해야 하니까 후항에 1이라고 써주고 전항을 네모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B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구해보면 후항이 1.8이 1이 되었으니까 후항을 1.8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항도 똑같이 1.8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7,200 나누기 1.8을 하면 네모는 4,0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감 1m의 가격은 4,000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1단원, 2단원,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사용했던 비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선생님이 문제에서 구해야 할 것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어라 라고 했는지도 같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그동안 사용했던 구해야 할 값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면요. 가격이 비교하는 양, 그리고 옷감의 길이가 기준양이 되겠죠. 비율의 형태로 써주면 길이 분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옷감 1.8m의 가격이 7,200원이라고 했으니까요. 기준양은 1.8, 비교하는 양은 7,2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옷감 1m의 가격이기 때문에 기준양을 1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양을 1.8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양은 1이 되고요. 기준양을 1.8로 나눠 주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도 1.8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감 1m의 가격은 4,000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옷감의 길이를 비교하는 양으로 옷감의 가격을 기준양으로 한번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 써주면 옷감의 가격분의 길이가 되겠죠. 옷감 1m의 가격이 7,200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비교하는 양의 1.8이라고 쓰고 기준양의 7,200이라고 써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옷감 1m의 가격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을 1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양을 1.8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1이 되고요. 비교하는 양을 1.8로 나누었기 때문에 기준양도 똑같이 1.8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7,200 나누기 1.8은 4,000이죠. 그래서 옷감 1m의 가격은 4,000원이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비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왜 선생님이 그동안 문제에서 구해야 할 값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어라 라고 했는지 보이나요? 네, 그래서 잘 보이라고 색깔을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찾아보았나요? 맞아요, 여러분. 그동안 선생님이 문제에서 구해야 할 값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어라 라고 했던 것은 위에 있는 것처럼 계산 결과를 헷갈리지 않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 결과가 아래처럼 나온다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분명히 정답이 4,000이라고 하셨는데 왜 선생님이 4,000분의 1로 쓰셨지? 자, 여러분은 비례식을 배웠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례식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다 라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자, 이게 그동안 선생님이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찾으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례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워졌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진짜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